오늘은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www이고 뒤에는 항상 도메인이 따라붙습니다. 이 도메인은 왜 생긴 것일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웹서버 주소는 222.122.195.5이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 같은 웹서버의 IP 주소 222.122.195.5는 외우기가 힘들고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다른 IP 주소와 헷갈리기 쉬워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도메인입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 습성으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메인을 외우거나 메모하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개선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QR코드로 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주소와 검색창이 오히려 더 불편해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기에 QR코드로 활용되는 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홈페이지 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의 인지 단계가 도메인 검색 QR코드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의 분야도 모바일 홈페이지로 급격히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거창하던 홈페이지는 상당수가 블로그와 카페나 미니 홈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그마저도 QR코드와 연결된 모바일 홈페이지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최근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활용 범위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QR코드 마케팅은 잡지나 광고물 등의 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QR코드를 노출시키고 QR코드에 업체의 정보나 이벤트 정보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모바일 웹페이지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 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바코드 형식이다. QR코드란 퀵 리스판스의 머리 글자로 1994년 일본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하였으며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1차원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는 숫자 최대 7089자, 문자 최대 4296자, 이진 최대 2953바이트, 한자 최대 1817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 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프로모션 디자인이 각 기업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중요해졌습니다. 즉, 기업의 이미지, 개인의 홍보성에 디자인이 가장 큰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 마케팅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반적인 QR코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QR코드는 흑백의 격자 무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검출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즉, 일반적인 QR코드는 직관적인 홍보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단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한 디자인 QR도 등장하였으나 기존의 격자 무늬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단점으로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의 한계성을 안고 유통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QR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이미지 QR이 세계 최초로 국내 CKND에서 출시되어 전 세계 바코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남 교수와 네오바이오텍 회사, 그리고 신흥대학교 이미지 QR코드이고 다음은 좌측이 기존 명암이고 가운데가 QR코드 명암, 우측이 이미지 QR 명암이다. QR코드 인식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탑재폰 어플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다양한 QR코드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읽을 수 있다. QR코드나 이미지 QR코드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탑재폰 어플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QR엔조이, QR조이, 스캔텍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선택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검출하여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바코드는 1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는 13자리 코드로 컴퓨터가 읽고 입력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문자나 숫자를 흙과 배기, 막대기 후와 조합한 코드를 말한다. 스캔 방법은 광학식 마크 판독 장치로 자동 판독되며 상품의 종류, 도서 분류, 신분 증명서 등에 주로 사용되며 마트에 가면 상품마다 바코드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코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한정된 정보만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용의 제한점이다.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 무늬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매트릭스 바코드 형식이다. QR이란 퀵 리스판스의 머리 글자이다. 1994년 일본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하였으며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는 숫자 최대 7089자, 문자 최대 4296자, 이진 최대 2953바이트, 함자 최대 1817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 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QR코드는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가짐으로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가지는 바코드에 비해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코드이다. 좀 내에 많이 쓰이던 1차원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의 바코드로 종횡의 정보를 가져서 숫자 5의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QR코드는 영문, 한글, 숫자, 한자, 기호, 바이너리, 제어코드 등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량은 7089자 숫자까지 한 개의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바코드와 동일한 정보량을 10분의 1 정도의 크기에 표시할 수 있다. QR코드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오류 복원 능력을 들 수 있다. 즉,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을 통하여 최대 30%까지 코드의 일부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보관성 외에도 디자인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R코드는 코드 안 3개의 위치 찾기 심벌을 통해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고속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QR코드는 데이터를 최대 16분할까지 분할이 가능한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좁고 긴 영역에 인쇄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러 개의 QR코드에 나누어 저장된 정보를 한 개의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QR코드의 활용 범위를 살펴보면 근래에 QR코드를 접하면서 미남 교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의 학습자와 교수자가 24시간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학습 채널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첫 번째 활용법은 대부분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클라우딩 시킨 다음 QR코드에 링크시켜 수시로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으로 발신해준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필자의 동영상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로 업로드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 외로 공지사항이나 안부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QR코드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구글에서에서 긴 URL을 짧게 줄인 QR코드 만들기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인 트위터에는 글을 140자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긴 주소인 경우 URL만 적으려고 해도 제한 글자를 넘길 때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짧은 링크 서비스에 접속하면 긴 URL을 짧은 링크로 바꿀 수 있어 편리하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http://goo.gl에 접속한다. 긴 URL을 입력 상자에 입력한 후 쇼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긴 URL이 짧게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서 이렇게 짧게 변환된 URL 주소를 QR코드로 만들기 위해 짧게 변환된 주소를 복사한다.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복사한 짧은 주소를 붙여 넣은 다음 주소 끝에 QR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간단하게 QR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다음 코드 생성법에 대해서 미남 교수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코드 활용해서 전 제작 과정의 이 생성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코드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좀 전에 이 나레이터가 이 나레이션 해준 거 들으셨죠? 전반적인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차원 바코드가 2차원 바코드, 그리고 3차원의 이미지 이 QR코드로 이노베이션 되어지는 부분에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네이버 이 QR코드의 생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역시 이 다음 코드에서 제공하는 이 생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QR코드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는 이 포털은 네이버와 이 다음입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 네이버의 이 QR코드를 많이 썼는데요. 요 근래 제가 이 다음 코드를 와서 생성을 해 보니까 네이버 QR코드에 없는 또 다른 장점들이 다음 코드에 있고요. 또 다음 코드에 없는 것들이 또 네이버 QR코드에 있고 서로 이 좀 상호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이 생성의 활용의 범위에 따라서 네이버와 다음에 이 QR코드에서 이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어서 다음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이 다음 코드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반드시 다음에 이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음 코드에서 코드 생성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이버 QR코드와 어떤 이 생성의 프로세서는 거의 대등소이합니다만은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제목을 입력하라고 하죠. 제목은 총 20자로 되어 있네요. 제목은 오늘 다음 코드 연습 이렇게 하는데 총 20자까지 허용해 주기 때문에 저는 현재 8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디자인인데요. 자, 코드 디자인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이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네이버는 이러한 그 이치 확인의 이 심볼을 이 컬러로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테두리가 이 지금 약간 이 하늘색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이치 찾기의 이 심볼의 기둥이 이 지금 이 컬러의 이 바깥 테두리와 같은 동일 컬러색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바꾸니까 컬러 이 테두리와 안에 심볼의 이 기둥까지 같이 컬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 네이버에서는 따로 이러한 이치 찾기의 이런 심볼을 따로 어떤 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로 조금 전환해 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에서는 이렇게 테두리와 안에 이치 찾기 심볼에 이 부분을 동일 컬러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두리와 그리고 안에 이치 찾기 3개의 심벌의 기둥까지 같이 컬러로 전환해 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 테두리와 그리고 이제 스킨까지 이제 같이 지금 보면 스킨과 안에 이 심벌까지 기둥까지 다 색깔로 변환해 주고 있죠. 자, 조금 더 다양하게 컬러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어떠한 이런 테두리 윤곽도 상당히 컬러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범위는 뭐겠습니까? 기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지 않았던 이러한 이 테두리 컬러 스킨이 좀 더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전혀 없죠. 여기에 이제 로고 이미지를 어, 없다, 있다 라고 한다면 로고 이미지를 이제 한번 첨부하면 되겠죠. 자, 로고 이미지를 없애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데 로고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면 밑에 이 QR코드 하단에 로고 영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로고 영역은 저는 미남 교수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남 교수 로고 현재 넣으니까 밑에 어떻습니까? QR코드 밑에 로고가 잡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 URA입니다. URA를 감추기를 할 거냐, 보기를 할 거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 URL의 이 코드 URL의 위에 상단에 이 주소가 지금 보이죠? 자, 주소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상단에 이 URL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문자로 이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URL을 직접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은 네이버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감추기로 한번 하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나만의 정보 담기가 있고 직접 링크가 있네요. 나만의 정보 담기, 직접 링크. 자, 나만의 정보 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정보 담기를 가보면 자, 위에 상단에 기본이 있고 명함이 있고 초대장이 있고 홍보에 4가지의 이 템플릿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을 가보면 다음 코드 연습처가 이미 코드에 QR코드에 제목을 적어왔죠. 자, 그 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소개 글에 한 300자인데 다시 그 전에 이 다음 코드의 이 스킨을 다양하게 이 컬러를 좀 바꿀 수가 있네요. 우측에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처음에 상단을 하고 소개 글이 총 300자에 입력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 코드 연습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총 교수님들의 이 다음 코드에 맞는 이 텍스트를 300자 내에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링크 URL입니다. 총 5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미남교에서 치기공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minams.net 미남스net 자 추가해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머지 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총 5개의 교수님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그리고 카페의 URL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하네요. 자, 연락처 입력하니까 이제 저의 사진 첨부가 나오고요. 네, 사진 첨부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첨부에 사진 첨부하고요. 이름은 저의 신종우, 뭐 회사명은 신흥대학교, 부서명은 치기공학과, 치기공학과 하고요. 자, 휴대폰은 이제 010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도 뭐 경기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팩스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메일은 ttachments 골뱅이 자 그리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의정부시 호원동 써야 되네. 호원동 쭉 몇 번이 써주면 되겠죠? 자, 하고 난 다음에 개인 수집 정보에 동의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동의해 주고요. 휴대번호는 최소 10자 이상 입력해야 된다고 하네요. 010 저의 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전화번호도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요. 아예 선택하지 않는 걸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전화 팩스 번호가 다 빠져 있죠. 자, 넣어줬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 첨부합니다. 다음 지도 저희 대학의 신흥대학교 한다면 자, 신흥대학교의 이제 어느 부분이냐 이겁니다. 자, 신흥대학교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흥대학교 예를 들어서 각 건물이 있죠. 본관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저는 신흥대학 공학관에 우리 치기공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주면 현재 개인 신상에 이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요. 개인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라고 하는데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네이버는 어떻게 하죠? 네이버는 굉장히 한번 올리는데 저격이 20커트인데요. 이 다음은 지금 10커트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자, 사진 추가하기 눌러주면 제가 오스트리아 갈 때 찍었던 사진 몇 장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갔죠? 자,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 만약 방향이 틀어진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회전으로 정상으로 잡아도 되겠죠. 회전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하면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기본 크기로 할 거냐, 이제 선택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보면은 이제 자르기도 할 수가 있네요. 필요한 부분만 내가 자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도 뽀사시로 할 것인지 선명한으로 할 것인지 효과도 현재 이미지에 대해서 개개 이미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도 입력해 줄 수가 있네요. 오스트리아 여행. 자, 그림 이미지에 텍스트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좀 더 네이버하고는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서명 액자도 해줄 수가 있네요. 참 재밌네요. 이미지에 액자를 선택해 주고 이제 이 정복 현상까지도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올리기입니다. 자, 사진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총 4커트가 이제 사진이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여기서 추가하기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추가하기 하면 지금 보면 또 최대 10메가 10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장당 1메가로 잡으면 약 10장에 10메가로 보면 되겠죠. 업로드는 1920 해상도까지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업로드의 해상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적으로 10커트의 사진 추가하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TV팟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현재 저의 다음 코드에 링크를 시키는 이 부분으로 하나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 하나를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자, 동영상의 밑에 하단에 공유에
자, 이 URL 주소를 복사해 오시고요. 복사해 오고, 그리고 여기에 자, 직접 올릴 거냐, 검색해서 걸 거냐, URL 입력할 거냐 그랬습니다. 저는 직접 올리기는 무슨 얘기죠? 직접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부분이고요. 검색해서 걸 거냐, 아니면 URL을 입력할 거냐. 저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의 URL을 복사해 왔기 때문에 URL을 붙이고요. 그리고 등록. 그러면 조금 전에 유튜브의 이 개그 콘서트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음 코드에 들어갔고요. 또 네이버에 없는 검색 키워드가 있네요. 만약에 저의 심종우 교수의 개인 신상 다음 코드니까 뭐 미남 교수, 뭐 스마트 교수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이 끝나면 밑에 하단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다음 코드, 제가 작성한 이 다음 코드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코드 보내기를 허용합니다. 공개 코드 게시판에 등록합니다. 공개 코드 게시판에 등록하지 않고요. 코드 보내기를 허용하고요. 자, 공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생성하기 누르면 이제 현재 제가 만들었던 저의 다음 코드가 하나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자, 생성이 끝난 것으로 가정하면요. 코드 인식하면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제가 만들었던 다음 코드가 코드 인식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잘 만들어졌다, 생성되어졌다라고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이미지 저장하기는 JPG로 할 거냐, 이제 변환을 GIF로 할 거냐, PIFF, PNG로 할 거냐. JPG로 하는데 이미지의 크기를 제일 적은 것에 100에 100으로 쓸 것이냐, 180에 180으로 쓸 거냐, 제일 낮으로 쓸 거냐. 저는 제일 큰 걸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제일 큰 걸로 선택해서 이제 축소하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적은 것을 확대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캔율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크게 저장하고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의 스캔의 실패율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게 저장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인쇄할 거냐, 역시 인쇄할 것도 보면 뭡니까? 자, 인쇄할 건데 대중소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로 복사할 거냐.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다음 코드에 저의 다음 코드에 HTML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복사하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저의 민환 교수 카페에 조금 전에 다음 코드에서 생성한 저의 코드에 코드를 한번 네이버 카페에 한번 업로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카페에 카페 글쓰기에 카페 글쓰기로 들어가서 자, 게시판 선택해서 스마트 미디어 실습 선택하고 제목은 이남 교수의 다음 코드 생성 연습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보면 여기 HTML 이 박스가 있죠. 자, 마우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HTML 소스 코드 복사해 준 부분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여기 HTML 박스를 마우스로 이제 풀어주면 그대로 조금 전에 저의 다음 코드에 지금 민환 교수 다음 코드가 이제 저의 게시판에 그대로 이제 이미지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한번 소스 코드로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넣고요. 전체 공개를 할 거냐, 멤버 공개를 할 거냐 선택해주고 알림이 설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의 다음 코드가 지금 생성되는 이 부분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다시 다음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다른 네 가지의 이 템플릿이 있었죠. 그럼 이걸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코드로 가보면 조금 전에 생성한 부분이 지금 있을 겁니다. 가보면 다음 코드 연습이라고 있죠. 다음 코드 연습을 눌러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저장할 거냐, 수정할 거냐, 삭제할 거냐 나옵니다. 자, 불필요하면 삭제하면 되겠고요. 자, 수정을 눌러보면 자, 다시 제목부터 다 바꿀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테두리, 컬러, 스킨, 나머지 로고 이미지, 코드 URL을 뭐 다 이번에는 코드 URL을 붙여볼까요? 자, 위에 상단하고 그 다음에 로고를 없애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정보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우리가 만드는 걸 봤죠? 두 번째, 명함을 선택하고요. 자, 다음 코드 연습 중입니다. 미남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총 300자의 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넣었던 것들입니다. 그대로 이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연락처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스킨 선택도 바꿀 수가 있죠. 다양한 어떤 컬러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URL을 어디 더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 더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것은 뭐죠? 동영상이 지금 부분이 없죠. 간단하게 명함이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 아니고 자기 연락처, 그 다음에 자기 소개 글,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 홈페이지에 5개, 그리고 현재 이미지들을 추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코드 보내기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생성하기. 자, 눌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왔네. 참고하세요. 다음 코드를 통해 올린 동영상은 TV팟에 마이팟에 업로드 됩니다. 코드 상세 정보 및 입력 페이지에서 동영상 썸네일을 삭제해도 해당 동영상 삭제되지 않으니 삭제를 원하실 경우 마이팟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확인.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이 또 됐죠? 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그냥 수정을 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수정을 눌러보면 자, 그대로 다시 앞에 모든 부분 수정할 수 있고요. 다음 단계 가보면 이제 초대장이 있습니다. 역시 초대장은 뭐 만약에 미남 교수의 수정해서 스마트 교수법 세미나 초청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자에서 10자 썼고요. 그리고 테두리 컬러 스캔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정보 했고요. 자, 초대장 자, 했죠? 자, 그대로 연습 이미지 넣고 시간 장소가 나오네. 시간은 2013년 8월 0일 15일 날 한다든지, 장소는 어디서 할 거냐? 신흥대학교 전산실. 찾아오시는 길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대학교 공학관 해서 검색을 눌러주면 신흥대학교 공학관이 이제 지도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 코드에서 다음 코드에서 지금 이 초청장을 템플릿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세미나에 관계된 동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 이용해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동영상까지,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뭐겠습니까? 제가 주최자라고 한다면, 자, 우리 교수님들 이번 스마트 교수법 세미나를 진행하는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실 때 어떤 것을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무사히 잘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동영상의 인사글로도 한번 넣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밑에 다 동일하고 역시 생성하기.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초청장의 이제 스마트 교수법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보면 나머지 테두리 컬러 스킨 제목 다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단계에 가보면 또 뭐가 있죠? 하나 홍보의 템플릿이 있죠. 자, 제목 정하고 사진 추가할 수 있고 역시 소개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 넣을 수 있고 위치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주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역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개인의 이 다음 코드에서의 개인의 이 코드는 총 4가지의 템플릿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눌러보면 다시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컬러 스킨 바꾸고요. 여기에서 나만의 정보는 4가지의 템플릿이 제공이 되었지만 여기 보시면 직접 링크가 있죠. 자, 직접 링크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직접 링크로 가보면 URL로 보낼 거냐 아니면 다음 통합 검색 결과로 보낼 거냐 이 2개가 나옵니다. 자, URL로 보낼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 유튜브의 개그 콘서트의 동영상에 URL을 복사해 와서 그대로 URL만 붙인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드에 동영상이 직접 링크 되어지기 때문에 이 코드만 눌러주면 동영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 아주 스피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또 편리합니다. 자,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자, 생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동영상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음 팟으로 자동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조금 걸림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 보면 또 위에 테두리를 바꿔 보고요. 자, 직접 링크입니다. 직접 링크 가보니까 URL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 검색 결과로 보내기입니다. 여기에 다음에서 검색이다 이겁니다. 다음에서 미남 교수라고 한번 검색으로 코드를 잡고자 한다면 생성하기 누르면 자, 여기 가보면 수정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다시 한번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보면 하단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 교수법 세미나 돼 있죠? 자, 한번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보면 현재 다음 포털 다음에서의 미남 교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바꿔볼까요? 수정해서 직접 링크 다음 단계로 가서 여기서 통합 검색을 저희 이제 신한대학교죠. 저희 대학이 신흥대학에서 내년도에 신한대학교로 이제 4년제로 바뀝니다. 자, 신한대학교로 이제 검색을 걸어놓고 생성하기를 눌러주면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서 신한대학교가 좀 나오네요. 신흥대학과 한북대학이 이제 통폐합을 해서 4년제 대학으로 만들어지는 신한대학교의 홈페이지부터 다 어떻습니까? 코드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다음 코드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나만의 모바일 앱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에게 전문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으로 QR코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네이버 다음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이 다음 코드의 전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네이버 이 QR코드와 다음 코드에서 교수님들이 활용 범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네이버의 다음의 장점에 반해서 하나의 단점이 있네요. 네이버에서는 직접 만든 이 QR코드를 이제 30개, 30커트에 한해서 무료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 다음 코드에서는 그 부분이 없네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저는 네이버에서 생성한 이 QR코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 URL을 그대로
네이버 QR코드로 생성한 다음에 그대로 이 URL을 저희 핸드폰으로 보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온 URL을 학생들의 단체 카톡으로 올려주면 학생들은 단체 카톡에 올라온 저희의 유튜브의 강의를 그대로 URL만 눌러주면 직접 스마트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네이버의 QR코드의 장단점, 다음에 코드의 장단점 잘 분류하셔가지고 활용의 범위를 다양하게 쓰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불타는 금요일. 이제 방학의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죠. 자, 짧아지는 방학 기간 잘 휴식 취해서요. 이제 2학기에 어떤 새로운 교수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민환 교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